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138호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필라테스 괜찮지 않나? 팀장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렵다. 타이 마사지. 일단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상가가 왜 안 좋아요? 그 먹상가니까요. 먹상가가 아니면 되잖아요. 그럼 끄집어내요? 그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어떻게 끄집어? 대박.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자, 그래서 개인의 역량의 충고 전략이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경매꾼 박진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 얘기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전. 맞아요.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나온 물건 보고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좋습니다. 걸 이제 알려주실. 실전으로 실제 경매 물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네. 저도 차 안에서 작가님께서 뽑아주신 아. 이거 어떻게 뭐 출고 전략을 잡을 수 있냐라고 예, 예. 주셔서 네. 오면서 쭉 훑어봤습니다. 멀미가 나더라고요. 차 안에서 보니까요. 아이고 저런. 네. 자, 물건을 보니까 촬영일 다음 날 내일이네요. 네. 어우, 내일이네요, 진짜로. 매각기일 그러니까 경매 전날짜에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흠. 9월 22일 날 네. 이쪽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야 돼요? 네, 경매라는 그렇죠. 건? 네,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몰랐죠. 나도 몰랐어. 아니 이건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써서 내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온라인에 이렇게 하면 야 요즘 세상이 그런데도 직접 가야 된다. 이게 매각기일 아까 위에 네. 보면 시간 10시 되어 있는데 네, 저 10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가가지고 10시까지 뭔가를 내는 겁니다? 10시부터 시작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은 네. 11시 20분까지. 네. 각 지방법원마다 마감 시간은 달라요. 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면 된다. 네. 일단 아파트가 하나 나왔네요, 인천에. 아닙니다. 상가가 나왔어요. 상가예요? 네. 근데 상가인데. 소지지 힐스테이트 안에 있는 상가? 네, 주상복합 아파트에 상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근린 상가라고 아, 나와요. 물건 종별이 예, 예. 근린 상가라고 되어 있죠. 예. 네. 여기에 인천 송도구 1층 138호구 근린 상가. 네. 뭐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대지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30평, 전용 30평이란 이야기예요. 예. 전용 30평짜리가 나왔으니까 분양 평수로 뭐 60평 정도 되겠죠. 네, 60평 정도 되는 나름 크기가 큰 네. 물건이 나왔고요. 어. 뭐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 매각이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단독 소유고. 네, 그렇죠. 감정가는 6억 6,100만 원이었는데 우와. 22년 7월 13일 6억 6,100만 원에서 입찰을 했던 유찰. 네. 8월 12일 날 30% 저감된 금액인 4억 6,200에서 경매가 시작됐는데 유찰. 아무도 안 왔다는 예. 거예요. 2회 유찰돼서 30%씩 또 떨어져서 반값이다. 이번에 감정가의 49%인 3억 2,300만 원의 경매가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합시다. 이거 얼마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그럼 이거 거의 반값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안 한 겁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매인 어느 누구도 이 물건에서 이 가격도 낼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판단하겠죠. 최소한 4억 6천은 절대 아니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산 거죠. 그렇죠. 4억 우리는 6천까지는? 여기에서 가치를 찾는다 그러면 네. 6억 6,100만 원 정도의 감정가로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공식 감정평가사가 6억 6,100만 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네, 시세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우선은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2회 유찰됐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2회나 3회 유찰될 물건들은 별로 안 좋아요. 좋은 건 1차 때 거의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좋은 물건은 1차 때부터 그냥 나갑니다. 네네네. 이게 뭐가 안 좋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전혀.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야 이게 도로뷰도 되는 거 좋네. 네. 법원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을 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의 1층인 것 같아요. 네. 이 벨라바라고 보이는 이 바인가? 그리고 여기도 뭐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도 보이고. 아니 이게 왼쪽에 무슨 뭘까요? 물건이 뭔지를 본건이 여기 있네. 근데 여기 이제 뭐야? 겉에만 보여준 거고 본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건 외관이구나. 네. 안에 들어갔더니 저 안에 있는 상가네요. 자,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그림만 보다 보면 네.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목적물은 401동에 138호라고 돼 있는데 뭐가 138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아, 건축물 현황도가 있습니다. 야, 이런 걸 맨 위에 올려놔야지 이놈들아. 아유 정말. 아 여기 밖에서는 안 보이는 그 안쪽 상단이요. 예, 예. 옥션원 관계자님 맨 위로 올리시랍니다. 아 죄송해요. 이놈들아 재미삼아 그런 겁니다. 네, 보니까 네. 겉에 일반적 건물의 겉으로 구분 호수가 쭉 되어 있는데 야, 햇볕도 안 들어오네. 경매 목적물을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138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본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안에 뭘 하는지도 볼 수 없게 은밀한 곳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거 조사하시는 분이 붙인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되어 있는 거 가보니까. 그럼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사진만 찍어 오신 거죠. 사진만 찍어 오셨고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이제부터 저하고 풀어보시자. 재밌겠다. 흥미진진. 뜸 들이신다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자, 우선 물건을 보기에 앞서 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권리 분석을 먼저 안 하고 그냥 네. 물건이 가치 있는 물건일까를 먼저 봐요. 네. 그래서 물건이 가치가 있으면 그때부터 권리 분석을 해요.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쓰임새 쓸모가 있느냐? 네. 아까 고차원 경매는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이라 그랬죠. 네네. 내가 출구 전략을 잡을 만한 매력적인 물건인가? 좀 속된 말로 땡기나? 네. 라는 땡기나? 걸로 저는 이제 감으로 좀 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본 다음에 네. 그다음 권리관계를 봅니다. 네, 좋습니다. 권리관계를 보는데 권리관계 보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던 말소기준 등기가 2014년 11월 27일 최초 근저당이네요. 예. RIMC 그렇죠. 예, RIMC AMC 대부인데 대부. 예. 이 권리자는 원래 대출 14년 11월 27일 날 물건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취득하면서 담보대출을 한 거겠죠? 살려고. 네. 그렇죠. 같은 날 되어 있으니까 네. 6억 5천에 사면서 네. 옹진수협에서 대출을 했던 거예요. 네. 채권 최고액이 3억 9,600만 원인데 이게 실제 원금이 120%일지 130%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르죠. 하지만 근저당이니까 네. 어바웃 해가지고 잡아놓은 걸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 3억 9,600이 진짜 단지 아닌지 모르나 네.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죠. 네. 왜냐? 말소기준 등기가 맨 위에 있으니까 네. 아래는 다 포함해서 소멸이죠. 네. 얼마에 사든 2억에 사든 3억에 사든 다 소멸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깔끔하네요. 우리는 권리관계는 볼 게 없다. 어허. 그냥 보자마자 저 같은 경우에 스크롤 내리자마자 문제 없네 하고 바로 넘어오는 거죠. 누가 어떻게 빌렸는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우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권리분석. 그 다음에 등기부에 권리 분석을 했으니까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위에 있는 있는지. 사람이 있나? 그런데 법원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위에도 없네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예. 만약 없었는데 내가 낙찰받았는데 권리자가 나왔다. 네. 그러면 매각 불허가 사유가 가능하죠. 오케이. 자, 이런 물건이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낌이 왔던 게 느낌이 와요? 일반 상가 집합 건물이 있는데 네. 안쪽에 들어있는 상가 네. 일반 통상적으로는 먹상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상가? 네네. 저렇게 햇빛도 안 드는 가운데 딱 박혀있는? 네, 가장 사지 말아야 되는 상가 중에 하나가 되죠. 저거 필라테스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나? 저런데? 근데 혹시 이제 거기서 한 며칠 보면서 안에 유동인구가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네네. 뭐 그런 것도 좀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이 밖에서 안 보이더라도 또 잘 되는 가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굳이 혹시라도. 밖에서 사실은 필라테스는 밖에서 안 봐야지 되잖아요. 네네. 지나가면서 야 필라테스 하네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 건 그러나 어쨌든 민망하니까.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안 좋다고 보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파란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가요, 저런? 거? 그럼요. 이런 서팅은 뭐 흔하진 않은데 안에서 뭘 뭐 했구나. 여기에다가 무슨 뭐 광고를 하든 뭐 하든 건 소유자의 네,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먹상가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려면 주변 상권이 어떠한지 봐야 된다는 거죠. 지리적 위치. 네, 그러면 요걸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파트 있는 데 있고 뭐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주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자세히 보고 싶다는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우측 상단의 지적 편집도. 네네네네. 이거는 토지의 용도를 보여줘요. 예. 아하. 송도가 도시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따라서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겠죠. 네.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은 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나오는 거예요. 다 공동주택 용지라고 나온 곳에 뭐가 있을까요? 집. 아파트가 아파트, 있죠. 예. 공동주택이니까. 보니까 확대해 보니까 아파트 보이시죠? 네. 네네. 자, 아파트가 되어 있고 네. 앞쪽에 있는 복합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요. 아. 여길 뭘로 이용되나 궁금하면 로드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하. 복합시설 대박이다. 용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뭐지? 그러면 보니까 상업시설이 다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쵸. 보던 상가들. 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준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컴맹이라 자주 꺼요. 괜찮습니다. 잘생기셨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양해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경매 목적물은 이쪽에 있는 401동에 있는데 예. 401동은 어떤 현황인지 로드뷰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네. 저 레미콘차. 요게 402동이었고 네. 예. 편하게 현장 조사를 했더니 막네요. 웬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냐. 자, 이쪽이 401동이었어요. 네. 아까 보니까. 아. 이 안쪽에 있는 곳인데 봤더니 위에는 아파트로 돼 네. 있고 밑에는 밑에는 상가, 상가. 한 개 층만 상가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으로 보여요. 예. 자, 근데 아까 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핵심적으로 잘하셨어요. 먹상가여도 상관없는 게 예. 유동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도 조사해보고 좋은 말씀이세요. 네. 자,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402동에 사는데 네. 402동에 사는데 네, 네. 401동에 1층에 있는 먹상가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잘 안 하죠. 안 하죠. 찾아가야 그러니까 될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 안 하지. 아까 그 뷰에서 보여줬던 건 상가들이 밀집해서 다 상가인데 이건 네네.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그렇죠. 일부러 찾아가야 될 어떤 특별한 업종이 아니면 네, 뭐 예를 들어 편의점이면 절대 안 가고. 그렇죠. 어. 주상복합식에서 이런 집합 건물에서 먹상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 본 집합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 수가 많아야 돼. 이용객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연령층도 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렇죠. 근데 좀 많지가 않네. 네, 핵심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도상에서 보면은 네. 401동 앞에 네. 큰 상업지역처럼 구성된 단지가 있었죠. 네. 네. 네네. 그러면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업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조그만 단지 내 1층 조그만 데로 갈까요? 상업시설이 혼재된 곳으로 갈까요? 저 건너서 앞으로 가지. 가겠네요. 한 방에 할 수 예. 있는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이쪽 복합시설 용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 구조적으로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곳이기는 하다. 예. 지도상으로 본다면. 또한 세대수에 비해서 우리하고 동일한 토지의 용도, 복합시설 용지로 보이는 노란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 노란색은 뭐예요? 무슨 지금 여기는 비슷한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잖아요. 지금 주상복합. 볼게요. 저기는 약간 색깔이 달라서 아까 복합시설 용지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네, 여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준주거일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같은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서는 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마다 주상복합이면 1층마다 상가가 있겠네요, 전부. 준주거네요. 준주거니까 제가 이 지도마다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준주거 지역. 자, 저희의 이쪽 해당하고 있는 땅은 준주거 지역이에요. 노란색은 네, 준주거 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 지역인데 주거 지역에 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업 지역처럼 쓸 수 있는 주거 지역을 지역.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나 예.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형태를 보니까 아파트를 지었어요. 네.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하고 상업 지역에 상가를 분양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수익성이 클까요?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땅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내가 뭘 만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상가가 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가? 상가가 더 많은가? 아파트 높이 지면 아파트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근데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더 높지 않아요? 정답은 예.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건 문제 출제 잘못했어. 우리 골탕 먹이려고 내신 문제네요, 이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을 쳐다보면서는
아파트가 있나 상가가 있나를 쳐다보면 되는데 네.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상가를 조금만 뺐어요. 네, 이 네. 이유는 앞에 상업 지역이 크게 크게 차지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상가를 지어봤자 공실나고 수익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다면 네. 배우 세대가 많지 않다고 방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약간 역으로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해 관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가를 스카이뷰로 보니까 전 아까 이제 쓱 봤는데 네. 송도가 언제 만들어졌죠? 저 송도가 꽤 되지. 2000 언제냐? 전 전혀 2007년, 모르겠네요. 8년? 네, 꽤 됐죠. 왜 꽤 됐어? 저도 언제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네. 위에서 아까 쳐다보면서 저는 했던 게 네. 공터가 많이 보이시죠? 그러네. 네. 빈 땅들이 아직 보이잖아요. 예. 자, 이 땅은 준주거여서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아직도 공터가 있다고 하는 건 사업성이 없는 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 사업성의 욕심에 따라서 정리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차고 넘치진 않는다는 거죠. 준주거 지역으로 활용하기에는. 강남 같았으면 이미 다 뭐든 올라와 있을 텐데 그럼요. 저렇게 땅에 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빈 땅들이 보이죠. 예. 물론 지금 가보면 전부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가가 더 늘어난다 쳤을 때 우리의 경매 목적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예. 401호 먹상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를 생각했을 때는 암울하다는 거죠. 차고 넘쳐서 상가가 부족하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하 내려가서 먹상가 음식점도 잘 되죠. 예. 왜냐면 상가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은 점심시간에 잘 되겠죠. 네. 그런데 이쪽 먹상가를 굳이 안 가더라도 걸어가면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먹상가가 활성화되긴 어렵겠죠. 자, 제 이야기에 신빙성을 좀 더하기 위해서 네. 여기 경매 목적물이니까요. 아까 대로변에서 보니까 절대 안 들어가지 저기는. 앞에 있는지도 모른다. 도로에서 예. 대로에 있으니까 좋겠지라고 봤더니 우린 또 쭉 들어가 있죠. 훨씬 들어가야 되네. 나무가 또 가려 있어. 심지어. 그렇죠. 그러면 이쪽 대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굳이 안까지 들어가지도 않겠죠. 저기 가려면 용하다는 점쟁이가 저기 있어야 찾아가든 막 부산에서도 그 찾아가서 정도, 그 정도 진짜.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녹지가 있어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이제 공개 공지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아파트 건설사에 지자체에서 공개 공지 녹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이거는 건물을 못 짓고 녹지로 만들게 예, 그래야 예.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런 녹지를 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딱 일부러 찾아가기에는 쉽지가 쉽지 않다는 않다.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동의 세대수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 또한 내가 볼 때 높지가 않아. 또 아까 아파트가. 얼핏 저기 그 세대수 나오는데 별 몇 세대 안 됐어요. 네. 야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너무 너무 진짜. 재밌네. 아까는 야 이거 반값인데 왜 안 사? 그랬는데 지금은 야 이거 저것도 3억 돼야 좀 아니 비싸다. 이것도 잘 모르고 가면 여기 새 집이네 하면서 좋아한다니까. 그래. 자, 그러면은 넓고 좋네가 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1탄이죠. 맨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네. 고차원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으로 만드는 게 고차원 경매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예. 저평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6억 감정에 3억이에요. 저평가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그건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기에 뭘 안착시켜야 될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건 되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용하다는 점쟁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오면 저건 저평가가 된 거고 편의점이나 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고평가고. 그렇죠.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신 건데 개인에 따라서 이 물건이 저평가가 될 수도 있고 고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혹시 대표님은 저기를 보면 답이 좀 일단 안 사실 것 같은데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래도 지금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뭐는 좋겠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이 가격이 3억 3천은 안 될 것 같고 2억 5천이면 쓸만해. 그렇게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저기에 들어간다면 뭐가 좋을까요? 저기 업종이나 뭐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네. 감정평가사는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한민국 경매인들이 보기에 3억에도 안 샀는데 4억 6천에도 안 샀는데 6억 6천. 이걸 왜 6억 6천이라고 그랬을까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 알아보려면 감정평가서로 들어가면 네네. 돼요. 감정평가사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야 재밌다. 도대체 감정평가사님은 저걸 왜 6억이라 그런 거야?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네. 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가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에서 2명한테 명령을 합니다. 감정평가사한테는 감정 좀 해줘. 네. 그다음 집행관에게는 현황 조사해줘. 예. 그 중에 감정평가사님이 하신 거고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기준 시점이에요. 네. 언제적 기준으로 감정이냐죠. 예. 경매가 바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뭐 1년이나 2년 있다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기준 시점에 따른 감정이다. 지금 현재 벌써 한 10개월이 지났네요. 네. 거의 21년 네. 11월 물건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네요. 그나마. 와. 그나마 지금보다는 좋을 때 감정이다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예. 그리고 하시고 쭉 인천 쪽이 또 읽어가시면 되는 한참 거예요. 올랐을 때 아니야 인천 쪽이. 그래. 그때 분위기 좋았죠. 네. 네. 자, 보니까 여기에서 감정평가사님이 거래사료 비교법에 의해서 감정을 했다라고 나와요. 거래 사례 비교.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된 사례를 놓고 비교해서 감정을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변 시세. 네, 맞습니다. 거래된 거? 그래서 쭉 보니까 네. 거래 사례를 선정하셨네요. 네. 같은 단지로 추정이 돼요. 네. 같은 단지 물건이 실거래가 있었대요. 어허. 5억 4,500에 거래됐는데 전유 부분이 49.98이었네요. 아까 저희는 100평방제곱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의 절반 정도 되는 그렇죠. 게 5억 4,500에 팔렸대요. 그것도 심지어 아까 2011년 11월이었으니까 2달 전에. 네, 예리하십니다. 거래 시점이 2달 전이에요. 2달 전. 자, 그러면 2달 전과 면적도 다르고 네. 우리하고 현황도 다르니까 감정평가사님이 이 가격을 산정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단지의 외부 요인은 어떠한가? 네. 단지는 같은 단지니까 똑같겠죠. 어허. 그러니까 대등해요. 1대1. 네. 이거는 비교 사례고 이거는 우리 경매 대상이고. 목적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내려봤더니 단지 내부 요인도 똑같죠. 자, 근데 호별 요인에서 아하. 네. 네. 여기 비고를 보니까 위치별 효용 및 주출입 구간의 거리 등에서 열세하다. 그 거래됐던 거는 아예 바깥쪽이나 출입구 옆쪽에 붙어 있던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얘는 안쪽이니까 60%만. 네, 그래서 비교사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린 60%만 아. 40% 저감한다 아, 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 수치들을 다 계산을 해서 49.98이 비교 대상이었는데 우리는 100.8이니까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곱할 때 0.6을 곱해준 거죠. 네네네. 0.6을 곱하니까 6억 6,100만 원 정도 인정을 한다. 원래 5억 4,500에 딱 더블 면적이니까 2배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 줄만 한데 네. 거기에서 아까 그 요인 때문에 11억의 60%인 6억 6천 정도. 야, 암산력이 대단하시네요, 소장님. 아니,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 평가가 어느 시점에 났나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이유도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글쎄 딱히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유찰이 되는 이유가 있네요, 계속해서.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6억 6천을 네. 감정평가사가 열세하다는 걸 다 반영을 해줬어요. 60%나 그렇죠. 40%깐 거니까. 오히려 주변 시세는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거를 정상화시켜서 네. 주변하고 동일한 영업 현황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11억 정도. 11억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의 욕심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어렵죠. 자, 그래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게 진짜 그게 누가 또 어떻게 참, 하느냐에 따라서 자, 너무 그러면 달라지니까. 두 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저도 오면서 생각한 거니까 138호 138호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저기 필라테스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면적도 30평 정도면 필라테스 그 칸을 10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리셉션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뭐 7, 8개만 놓는다고 해도 괜찮고 오히려 그건 안 보여야 되니까 안에 인테리어만 잘하면 그리고 필라테스는 어차피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지나가다가 들르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주변 필라테스가 얼마나 있나 봐가지고 그런 거 하면 어떨까? 네, 아주 훌륭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팀장님은 뭐가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렵다. 용한 점쟁이 보시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나 있어요? 다
타이 마사지. 타이 마사지. 네, 근데 아니면 표정은 꼭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타이 마사지. 타이 네. 마사지. 아니 부동산 같은 거에서 부동산은 어차피 연계해 갖고 하니까 그리고 네네. 어디 나와 있을 필요 없잖아요. 물건만 확보가 되면. 어.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타이 마사지 같은 되게 좋은 의견이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을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한 번 더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왜 굳이 여기 맞는 업종을 찾으려고 그러지? 어, 저 상가가 왜 안 좋아요? 그 먹상가니까요. 먹상가가 아니면 되잖아요. 네. 그걸 끄집어내요? 그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어떻게 끄집어? 139, 140, 141을 그렇죠. 뭐야? 자, 저걸 139, 140, 141, 또 142, 143 5개 기회가 있어요. 5개 호수 중에 하나만 매입한다 그러면 대로에서 소름. 연결이 되는 거죠. 대박.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138호가 다른 주변에 있는 길가의 호수보다 40% 저감되게 감정이 됐어요. 예. 이유는 안에 도로에 들어있기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어. 그럼 도로에 붙는다면 제값을 받겠죠. 진짜 소름 돋지 않으셨어요?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자, 그래서 개인의 역량의 출구 전략이 굳이 어떤 업종을 접목해야 되냐를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일반 매매로 제 시세가를 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139호가 2천이고 여기가 1000이면 네. 여기가 2배가 크기 때문에 네네네네. 1333만 원꼴에 그치, 사게 그치, 되는 그런 식으로. 거예요. 그러네요. 오. 그러면 주변보다 훨씬 상가를 싸게 사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근데 그러려면 139나 140이나 141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능성이 저 상가 주인이 안 파는데요? 그러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준다 그러면 되죠. 어쨌든 팔게끔 그럼 만들어 놓고 접근해요? 접근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네. 저는 우선 좀 간을 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네. 하고 접근을 하고 예. 약간 이게 땅으로 따지면 맹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맹지 탈출이다. 도로하고 붙으면 이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 가치를 만들어 놓으면 네. 앞하고 똑같은 가격이 되니까 예. 내가 일부 평당 얼마를 더 주더라도 뒤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렇지. 네. 그러면 저기에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건 139, 140, 141 세 개랑 142는 약간 아구가 이상하게 틀어져 있고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격벽을 설치한 영업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뭐 미로식에 룸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 그러면 굳이 저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네. 소비자 입장에서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타이 마사지 앞에 그냥 리셉션 해놓고 뒤에 이쪽으로 아니 뭐 음식점에도 솔직히 맛집이면은 저런 거 뭐 들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럼요. 겉에서도 광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저 6개 중에 하나만 어떻게 144는 약간 애매하지만 쪼부가 잘 되면 그러면 다 만나보세요. 실제로 저걸 접근한다 그러면 네. 직접 다 컨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저 상가 주인은 누군지 알고 찾아가요? 어디를 가야 돼요? 우선은 탐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본 주소가 나오거든요.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도 네. 임차인분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꽃집을 한다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꽃집 하는 데 가셔가지고 주인분 전화번호 주세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안 주죠. 그때 꽃다발을 뭐 장미 백송이를 사면서 예. 샀는데 안 주면 그러면 대화를 이제 오래 하게 되잖아요. 샀는데 안 주면 환불해.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하셔서 그런 식으로 좋아요. 접근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상가 주인들을 만나겠다. 네.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일정을 보통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시나요? 경매가 개시 결정에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고 예. 1회차에 유찰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뭐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은 충분히 조사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이건 지금 보셨잖아요. 네네. 이거 지금 봤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매각기일인데 네. 만약에 내일 유찰됐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한 달 정도 잡고 그럼 네. 유찰됐으면 다음 매각기일은 한 달쯤 후에 열릴 테니까 네네. 그 한 달 정도 잡고 이제 알아보면 되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소름이다 진짜. 저거를 뚫을 생각을 나는 이제 감 잡았어.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없지.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경매를 그동안 이론으로 배웠던 거랑 실제 물건을 보면서 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좀 더 느낌이. 와 닿네요. 야 저게 138의 가치가
처음엔 오 좋아 그러다가 아까 거리뷰 보여주시면서 설명할 때 왜 뭐야 이거 이랬다가 그 힌트를 주니까 갑자기 다 쭉 올라가고 야 물론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시장이나 상권 조사가 이제 네, 맞습니다. 동반됐다라는 그렇죠. 어떤 가정하에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네. 그리고 저 그렇죠. 벽이 뚫려야지 되는데 안 뚫리는 벽이면 그건 또 의미 없는 거죠. 그럼요. 그것도 알아봐야 되지만 네. 구분상가를 막아놓은 격벽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예,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아, 좋습니다. 예. 상가 분양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요. 음. 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 대표님께 이제 유료 수업 같은 거 받으면 그런 네. 분들도 이런 거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가능하면 실전형으로 하려고 해요. 이론보다는 실전으로 물건 사례를 나온 걸로? 가지고 예. 성공 사례나 아니면은 진행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스터디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니까 제 의견도 저도 회원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예. 회원들도 이런 생각들을 배워가면서 얼마예요? 식견이 회원? 넓어지는 예. 거죠. 아이 그거야. 그거는 어디 가서 아이 그 대표님 일하는데 이제 전화해 보면 되죠. 네. 거기 이제 다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이거 보시면서 경매에 뭐 그동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네. 일단 전문가 도움 받아가면서 초반에 이제 좀 그런 개념들 좀 정리하고 네. 좀 노하우 쌓아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통 우리가 공부를 앞두고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몇 번 알려주시다 보니까 막 알고 공부를 해보고 싶어. 아 이거는 보니까 이론은 조금 빡셀 수 재미없는데, 있는데 요 실전 들어가면 요거 배운 걸로 그냥 완전히 날개를 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세요? 좀 답답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예, 예. 뭐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저분이 잘 매겨. 아 나 오늘 정신을 못 차렸어. 아니 오늘 완전히 나를 밟아 죽이려고 하고 왔어 이분이.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네. 다시 모셔서 그때는 좀 매깁시다. 아, 어떻게 먹이니? 평생 이것만 한 분인데 이걸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차라리 무릎 꿇고 들어가서 노하우 뽑아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보통 양반이 아니야. 예, 아무튼 어떠셨습니까?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네. 제가 작가님이 주신 자료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못 해드린 게 좀 아쉬운 건 있는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네. 실전 사례 예정 물건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게 직접 가지고 오셔서 네 여기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 좋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들긴 하더라고요. 진행하신 다음에 그 방송은 오픈을 하는 걸로.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를 진행 중에 라이브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해도 되죠. 저는 입찰 안 하면 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직접 봐야 되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서류 보면서 네. 공부하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진짜 뭐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주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하는데 네. 오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자택으로 뭐 좀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추석 때도 그냥 뭐 조용하더라고요. 자, 함께 해주셔서 설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팀장님 어떠셨어요? 우리 이거 주식 전문가분들. 이게 근데 저도 몇 번 배웠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식을 한 1년 정도 넘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알아듣게 됐고 그러니까 더 궁금한 게 생기고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게 됐는데 경매는 저희가 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원고를 아까 계속 보면서도 이게 뭔 소리야? 글자는 읽겠는데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제가 좀 더 경매 쪽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는 그 느낌이 주식을 접할 때는 저게 될까 싶었는데 경매 요거는 공부를 하면 저거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이랬다가 또 나 막 사는 거 아니냐? 그래 건방 떨지 말고 아무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에 또 궁금한 점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시면 제가 박진규 대표님 또 설득해서 이 자리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두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